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내 미군기지 이전 관련해가지고 부지를 당당하게 의기양양하게 반환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전체 부지 반환을 다 받은 상태입니까? 전체 3만 평에 대한 반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추진 중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받지도 않았는데 뭐 다 반환받았다고 1만 평은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1만 평은 우선 지금 이제 받는 걸로 됐고요. 나머지 2만 평까지 해서 추가적으로 받는 걸로. 부지를 반환받아도 거기 있던 잔류기지하고 호텔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이제 상응하는 시설을 필요한 장소에다가 대체 시설을 지어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어줘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거 미군이 하는 거 아니죠?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부지 반환을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추가적인 소요 비용에 대해서 남몰라라 하는 거는 또 문제가 있는 태도 아니십니까? 그거는 대통령 이전에 따른 추가적인 소요 비용 맞지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잔류기지와 호텔 이전 계획이 있었습니까? 3만 평의 아니 대통령실 이전에 계획이 있었느냐고요.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는지요? 드래곤 호텔 부지 이거 이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잔류기지도 추가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계획이 대통령실 이전에 있었느냐고요. 대통령실 이전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이전이 됨으로 따라서 이 부수적인 소요 비용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어떤 소요 비용을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요라는 게 드래곤 호텔하고 거기 잔류 시설에 대한 그 지금 시설을 지어주는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대체부지를 만들어서 제공해야 된다고 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해됩니다. 그 시설을 지어주는 예산하고 저희가 3만 평을 다시 받으면요, 그 부지값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면 그 부지를 뭘로 이용하신다고 그랬습니까? 공원으로 이제 다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공원 팔아치울 겁니까? 네? 공원 팔아치울 거예요? 아니죠. 공원에 국민들 아니 공원으로 또 공원 조성하는 비용도 추가적으로 또 들어가고 대체부지 대체 이전 소요 비용도 들어가고 이건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글쎄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의원님하고. 아니 한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이러한 계산도 없이 경영 능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제 계산법하고 의원님 계산법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다름을 존중해 주세요. 설명을 해보세요. 3만 평이 미군에게 가도록 돼 있었지 않습니까? 미군 잔류부지에. 그 3만 평을 저희가 도로 받습니다. 그 받으면 평당 1억이라도 해도 용산 지역에 시가로 따지면 3조가 넘습니다. 그러면요, 그 3조를 받고 그리고 대체시설 지어주는 것은 1조도 안 됩니다. 그러면 국익 차원에서 보면 어떤 게 더 이익입니까? 저는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참, 근데 그 계획이 네. 대통령실 이전이 없다고 했었다면 네. 그게 가능한 계획입니까? 오히려 대통령실이 이전하면서 그 3만 평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저희한테는 국익 차원에서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전이 됐습니까? 지금 무슨 이전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전이 지금 다 완료가 됐습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 완료될 예정입니까? 그것은 이제 추진 협의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언제 완료될 예정입니까? 그것은 이제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글쎄 그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원 장담을 못하는 계획을 가지고 뭔 부지값을 환산을 해가지고 대통령 이전에 따른 이러한 추가적인 소요 비용에 대해서 어설픈 해명을 합니까? 20년 걸립니까? 10년 걸립니까? 100년 걸립니까? 그렇게 걸리진 않죠. 공원 부지로 그게 사용되기 때문에 활용되기 때문에 답을 하세요. 그러면 국민들이 이해할 거 아닙니까? 그 빨리 하면 3년 걸릴 수도 있고 더 빨리 하면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늦으면 10년이 걸릴 수도 있는 네. 것이죠. 잘 알겠고요. 네, 허용희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이걸 좀 서두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이전함으로써 부수적으로 좀 국민한테 공원을 더 넓게 써드리고 도시가 좋아지는 기능 아니겠습니까? 네. 김민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민주적 소양, 법률가적 지성, 정상적 판단력을 신뢰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러시겠죠? 그나저나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 된다면은 우리나라 안에 있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는 것이 의무겠죠? 척결하실 거죠? 안 반국가 할 세력 그렇습니다. 척결하실 거죠? 제가 처음에 네. 했어요. 근데 반국가 세력이 뭔지는 아세요? 반국가 세력은 간첩 또는 종북 주사파, 네. 또 자유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라고 얘기하면서 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 이런 것들을 총칭한 거라고 뿐이에요? 생각합니다. 네, 그것뿐이에요? 네. 자, PPT 좀 보여주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반국가 세력을 8번의 공식 행사에서 언급했습니다. 요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대한민국에 근데 반국가 세력을 규정한 법률이 있는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는 처음 듣습니다. 모르시죠? 네.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네. 국가 세력 규정한 것이. 그러면 반국가 세력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죠? 네. 법률 용어가 아니면은 결국은 대통령 또는 규정한 사람의 주관적 판단, 이건 좋게 얘기한 거고, 솔직히 얘기하면 자의에 의해서 내용과 규정, 대상이 달라질 수 있는 정치적 용어이자 자의적 용어죠. 반국가라는 용어를 쓴 유일한 법적 규정은 반국가 단체가 있습니다. 북한이 법률적으로 반국가 단체의 성격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은 수괴, 간부, 사형, 무기징역, 아주 단순한 구성원도 2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당연하죠. 자, 저 표를 보시고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대통령이 공식선상에서 8차례 언급한 반국가 세력은 명확히 개념과 대상이 규정된 법률적 용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반국가 단체인 북한이나 공산 세력 외에 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산 세력 및 추종 세력과도 다른 어떤 세력입니다. 교집합이 아니에요. 셋째, 내용상 대통령이 얘기한 걸 다 종합해 보면 허위 선동과 조작,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자유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는 세력, 왜곡된 역사의식을 가진 세력,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니는 세력, 반일 감정을 선동하는 세력, 그리고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런 세력을 활용할 것이다. 대통령을 신뢰하시니까 반국가 세력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언급을 들었고 알고 계시고 공감하고 동의하시겠죠? 네. 당연히 하실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런 반국가 세력이 개전 초기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척결하는 게 국방부 장관의 임무겠죠? 자,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대통령, 이 후보자가 참석하거나 배석한 회의에서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이 보고를 받거나 하는 걸 본 적이나 또는 토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케이. 근데 그러면 대통령은 이런 법적 중요한 사항을 회의나 법적 규정 없이 얘기한 거네요. 자, 30초 동안 제가 나머지 얘기할게요. 종전선언을 얘기했던 문재인, 일본의 밀정이 대통령실에 있다고 왜곡된 역사인식을 피력한 이종찬, 이 정권이 독도지우기를 하고 있다고 가짜뉴스를 유포한 야당, 후쿠시마 오염수나 김건희 명분백 등에 대해서 유언 비어를 퍼뜨린 일반 국민, 이 규정에 의하면 모두 반국가 세력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반국가 세력이 설치면 계엄을 해서라도 때려잡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안 않습니다. 때려잡으실 거예요? 지금 뭐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국가 세력 척결 안 할 거예요? 이게 반국가 세력인지 아닌지는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